뭐야, 이 이모 갑자기 왜 이래? 이지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언어재활사 이지쌤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내용은 언어치료사가 3달 동안 꼭 해야 하는 3가지입니다. 언어치료사는 참 다양한 대상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이도 유아에서 노인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주호소 문제도 언어발달 지연이나 유창성, 조음 문제, 그리고 정신과적 장애에 이르기까지 참 다양한데요. 이렇게 다양한 대상자들을 하루에도 수차례 만나서 체계적인 중재를 펼치는 것이 우리 언어치료사의 일이기 때문에 많은 언어재활사분들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것 같아요. 언어재활사분들의 이 자부심, 한 숟갈을 더 얹어줄 수 있는 저 이지쌤만의 팁을 오늘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영상 보시는 분이 만약 언어재활사로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동을 처음 만난 3달 동안 해야 할 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학교 강의에서 이러한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지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언어평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장단기 치료 목표를 수립해야 된다. 등등의 말을 많이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 이지쌤이 이야기 드릴 부분은 조금 더 근원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인간관계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인간관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 어떤 단어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많은 단어들이 떠오르실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 다른 느낌들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지쌤은 지금 한 아이의 엄마면서 또 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는 치료사로서 하루를 보내다 보니 인간관계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인간관계가 기대감 혹은 즐거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었고 또 어떤 시기에는 두려움, 부담이라는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했었어요. 모든 직업이 사실 그러하겠지만 언어재활사만큼 이 인간관계라는 것이 중요한 직업도 참 드물지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관계라는 개념과 함께 언어치료 초반부인 약 3개월, 3달 동안 형성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관계. 우리에게 참 익숙하면서도 어려운 단어입니다. 관계의 사전적 정의는 2 이상의 사람이 서로 관련을 맺는 것 이라고 되어 있어요. 언어치료사가 처음 아동을 만났을 때 3달가량 동안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일은 바로 건강한 관계 맺기입니다. 누구와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당연히 아동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겠죠. 언어재활사는 직접적 치료의 대상자인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을 양육하는 주 양육자, 주로 엄마이죠. 그리고 아동의 일상에 깊게 관여하는 양육자 및 주변인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건강한 관계라는 건 무엇일까요? 적어도 SLP와 아동 그리고 엄마 사이에서의 건강한 관계는 관계 내에서 서로의 근본적인 역할을 수용하고 받아들여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함께 애쓰는 것일 것입니다. 그럼 언어치료를 진행함에 있어 치료사와 아동 그리고 엄마의 각 역할은 무엇일까요? 치료사는 아이가 어려워하거나 알지 못해서 보이는 잘못된 의사소통 행동을 보다 용인된 발전된 행동으로 이끌어 올려주는 선생님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이는 자신이 사용하는 소통, 이해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학생 역할이죠. 여기서 엄마는 아이를 낳아 기르며 가장 많이 아이를 알고 있는 우리 아이 맞춤 전문가입니다. 언어치료는 치료사가 더 잘 알지만 우리 아이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엄마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죠. 따라서 치료사와 아이가 서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 아이가 보다 나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양육자이자 지지자 그리고 정보 제공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서로가 각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수행해낼 때 이 관계를 우리는 건강한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건강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아이의 긍정적인 발달을 도모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치료사가 아동을 만나 3달 동안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야 되는 3가지. 첫 번째, 건강한 관계를 맺기 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찰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한 준비 단계예요. 그런데 이게 첫 단추인 만큼 참 중요합니다. 그냥 관찰 아니고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찰이에요. 아이를 만난 초반, 많은 SLP 선생님들이 아이의 의사소통 및 언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보다 평가를 전문적이고 정확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식화된 표준화 검사 도구를 사용해야 하고요. 이와 더불어 아이를 면밀하게 관찰하셔야 돼요. 아이를 면밀하게 관찰했다는 것은 아이가 한 행동의 의미를 잘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첫 수업 시간에 아이가 이제 엄마와 분리를 해서 입시를 하였는데 치료사가 이제 보여주는 장난감에 별다른 흥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 울기만 해요. 그럼 이때 치료사는 아이가 얼마나 우는지, 그리고 우는 강도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떠한 의도 때문에 이 울음을 지속하는지, 단지 불안해서 우는 것이라면 엄마가 재입시를 했을 때 그 울음이 그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엄마가 아이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울음이 그쳐지지 않는다면 그 울음에는 다른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센터 여기저기를 다 구경해보고 싶거나 낯선 선생님이 아니라 엄마랑 놀러 가는 줄 알고 온 건데 그게 아니라서 온 것일 수도 있고요. 현재 이 상황을 자기 자신이 통제하고 싶어서 가장 강력한 방법인 울음을 지속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반면에 엄마가 재입시를 해서 아이의 울음이 바로 그쳤다 라고 해서 아이가 보인 울음의 의도가 단지 불안이었다 라고 단언할 수도 없어요. 평소에 이제 집에서 생활할 때 엄마가 아이가 원하는 것을 잘 들어주는 편이었어서 엄마와 둘이 같이 놀거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엄마가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의도 때문에 울음을 그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아이의 울음이 불안에 의거한 것인지 아니면 상황에 관한 통제력을 얻고자 함인지 등등 아이의 의도를 면밀하게 관찰하셔야 해요. 그리고 아이가 무엇을 선호하는지 관찰하세요. 아이가 만졌다고 해서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처음 보는 거라 흥미가 일거나 혹은 낯선 곳에서 자기의 집에 있었던 물건과 똑같은 것을 발견해서 흥미가 일어 만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길게 주의를 기울이며 장시간 흥미를 보인 아이템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이가 흥미를 보인 여러 가지 아이템들의 공통점도 파악해 보세요. 주로 굴러가는 자동차나 비행기류 등이었는지 혹은 특정 캐릭터, 브랜드를 선호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아이가 몸으로 직접 부딪히면서 이렇게 능동적이고 직접적으로 노는 것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보다 얌전하게 수동적으로 눈으로 관찰하면서 노는 것을 즐기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스킨십이나 어떤 특정 물건의 재질 등의 예민함은 없는지 SLP가 여러 놀이 상황, 질문을 통해 아이의 언어 표현 방식이나 이해하는 정도 그리고 관련 인지 능력 등을 관찰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를 넘어서 아이가 이 상황을 통제하고자 하는 방식은 무엇을 사용하는지, 아이의 기질적인 성향은 어떠한지, 아이를 움직이고 아이를 보다 능동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강화물은 무엇인지를 꼭 확인하세요. 아이가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편인지 금방 포기해버리는지도 관찰해 보셔야 할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은 한 번의 회기에 다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SLP는 수회기 동안 아이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감각을 곤두세우고 살펴보고 저 행동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저 행동을 통해 이 아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아이의 기질적 특성은 어떠한가? 등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아이를 전문적으로 관찰하셨다면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치료사와 보호자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보호자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
했었던 면밀한 관찰을 통해서 보호자의 신뢰도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치료자가 관찰했었던 내용을 상담 시 보호자, 즉 어머니에게 이야기해 줌으로써 보호자에게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고 신뢰관계를 쌓는 첫걸음을 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예를 다시 가져와 볼게요. 첫 만남 시 아이가 치료실에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치료사도 그리고 보호자인 엄마도 함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때 치료사가 긴장을 한 나머지 아이가 첫날이라 낯설어서 그런지 많이 울었어요 라고 상담을 하기보다는 제가 우리 귀여운 땡땡이 행동을 관찰해 보았는데요. 그 결과 어머님이 치료실에서 퇴실을 하시고 난 뒤에 아이가 아까부터 바라보던 교구장 맨 위에 있던 타요버스를 쳐다보며 바로 울기 시작하였어요. 이때 울음 위에 손짓과 같은 신체 행동은 보이지를 않았고요. 그리고 저와의 눈맞춤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일정 시간 울음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타요버스를 꺼내주자 아이가 바로 울음을 그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 타요버스에 약 1분 정도 관심을 가지고 이리저리 만져보았는데 아이가 타요버스를 꾹꾹꾹 눌러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자 흥미를 잃고 또다시 울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타요버스를 들고 와서 건전지를 끼워준 뒤 다시 아이에게 건네며 눌렀을 때 소리가 나는 것을 재확인 시켜주자 아이는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는 또다시 울음을 그치고 타요버스에서 소리가 나는 부분을 꾹꾹 누르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였어요, 어머님. 이런 모습으로 미루어 보야 우리 아이가 현재는 자신의 요구사항을 어떠한 비언어적인 행동보다는 울음으로 일관해서 표현하는 것으로 관찰이 되었는데 우리 아이가 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하나요, 어머님? 과 같이 SLP 여러분들은 아이의 행동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그 의미를 예상해서 해석해보며 이가 가정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등등의 정보를 묻는다면 보호자는 아까 전에 들었던 아이의 울음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요. 치료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다 편안하게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아이의 행동을 읽어 이야기하는 상담을 통해 보호자와의 신뢰도를 얻는데 보다 긍정적인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을 것입니다. 치료사는 보호자와 상담을 할 때 단지 아이가 보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거나 간단한 질문만을 하기보다는 상황과 본인이 관찰한 바를 곁들여 아동이 보인 행동의 의미를 보다 풍부하게 해석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보호자가 이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열심히 관찰하고 우리 아이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가고 있구나 라는 안도감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치료사와 아동 간의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건강한 치료 관계 형성하기입니다. 제가 이제 미래의 SLP가 될 학생들에게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이를 대함에 있어 우리는 선생님이 되어야 하지 재밌는 이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해요. 처음 아이를 만났을 때 치료사는 아이와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아동 주도의 관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아이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만지는 것을 허용하고 아이의 놀이 패턴을 따라가며 치료실의 낯설음을 옅게 해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노력은 아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더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가 치료실에 처음 와본 경우 낯설음과 불안이 공존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낮춰주는 일련의 시간은 필요할 것이에요. 치료사는 아동을 지도하는 선생님 역할이고 아이는 배움을 받는 학생의 역할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만약 치료실을 키즈 카페라고 생각한다면 흔하게도 치료실에 와서 무언가를 학습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치료사는 아이의 요구를 존중해 주어야 하지 아이의 고집이나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마음을 무조건적으로 허용해 주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장시간 SLP 선생님이 아이가 놀고 싶은 교구를 마음대로 허용하고 또 아무런 규칙이 없이 실컷 놀게 해준다면 아이는 치료실에서의 본인의 역할을 학생으로 정립할까요?
그냥 나는 놀러 온 사람이고 치료사는 마치 잘 놀아주는 이모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이모가 여러 가지 규칙을 들먹이며 말을 따라 해보라고 지시하거나 물건을 정리하라고 시킨다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뭐야, 이 이모 갑자기 왜 이래? 싶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동을 해서 살을 빼려고 필라테스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그럼 거기서 만난 필라테스 강사님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선생님이라는 역할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필라테스 강사님과 같이 운동을 하는데 필라테스 강사님이 자, 한 번만 더 움직이세요. 이거 한 번만 더 움직이면 다음 달에 5 사이즈를 입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힘들어도 으쌰 할 겁니다. 그런데 맨날 같이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니던 친구가 어느 날 밥을 먹다가 너 이렇게 맨날 먹으면 살 못 빼. 이제 운동 좀 해. 라고 말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기분 나쁩니다. 아이들 입장도 똑같아요. SLP 여러분, 라포를 형성한답시고 아이에게 자신의 역할을 놀아주는 사람으로 형성시키고 있진 않은지 위를 기울이셔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아이와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약 3달가량의 기간 동안 SLP 선생님은 웃으며 아이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지만 그리고 함께 놀지만 늘 간단한 지시를 내리며 이를 성공으로 유도하는 것을 습관화해 주셔야 돼요. 아이가 치료실에 들어와서 공룡을 쳐다본다면 공룡 줄까? 하면서 바로 공룡을 꺼내주지 마시고 공룡이 하고 싶구나? 그럼 선생님한테 윙크 한번 보여줄래? 와 같이 지시로 느껴지지 않는 가벼운 지시를 내리고 선호하는 강화물을 전해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아이와 치료사 간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셔야 해요. 그래서 3달이라는 시간 동안 얘에게 무조건 허용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작고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알려주고 배움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는 행복을 알려주는 사람이라는 존재로 인식되도록. 그래서 이 아이가 고집을 부려서 타인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행동을 해서 원하는 것을 얻는 듬직한 학생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일관되게 행동해 주셔야 합니다. 치료 초반부 아이의 기질과 성향, 그리고 현재 보이는 의사소통 기능 등을 잘 파악하고 보호자에게 전문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면서 이를 통해 얻은 아이의 개별화된 정보에 맞는 일관된 SLP의 모습을 3달 동안 보여주신다면 치료에 굉장히 협조적인 어머님과 열심히 배우려 노력하는 아동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만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어떨 때는 이모였다가 어떨 때는 무서운 선생님이 되기보다는 항상 웃지만 올바른 권위를 가진 치료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 이지쌤은 그럼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